자, 주간 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2021학년도 수능을 맞이해서 모의고사 우리 1년에 몇 개 한다고? 우리 1년에 자, 공식적인 것만 50회입니다. 공식적인 거.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50회가 더 될 거야.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50회 모의고사를 볼 건데 그 50회 모의고사의 이제 첫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는 지금 메가스터디 윈터서클 친구들도 해설 강의를 들을 사람도 있겠죠. 현장에서 수업하긴 했는데 그래도 촬영을 올려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현장에 오비스통 학생들하고 이제 해설 강의 하는 걸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윈터스쿨 과정에 있었던 전국연합 모의고사 문제지 이제 13메가 친구들이 봤던 그 시험지로 우리도 오비스통 친구들도 모의고사 시험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쉬웠어요. 그죠? 쉬워서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뭐 눈에 띄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 킬러 문제들의 수준도 뭐 이렇게 못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해. 자, 그렇다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되게 또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주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앞서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 봐봐. 우리가 수능 통달 1대백 과정으로 해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이제 한 테마씩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여기서 배웠던 이제 한 개의 소재, 한 개의 테마 요걸 우리가 수업을 한 게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 맞춰지는지 아니면 나는 공부를 했는데 틀렸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 안 배운 소재가 나왔을 때는 나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뭐 틀려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의고사 문제 자체로 우리가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 자체로 미리 테마를 예습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4점짜리 테마를 예습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보다 보면은 어떤 거는 우리가 배운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 문제를 맞추나 못 맞추나를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가 될 거고 또 어떤 문제들은 어차피 테마할 때 배우긴 할 건데 미리미리 좀 예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해설 강의를 듣다 보면 언젠가는 저 수능 통달 1대백이 끝날 때쯤에는 수능 통달을 공부하는 과정과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과정이 이렇게 만나겠지? 그때쯤에 여러분들의 점수가 안정적으로 굳혀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로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4점짜리 문제는 14번이었어요. 14번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자, 우리 해설 강의는 B킬러는 해설하지 않습니다. B킬러 해설하지 않고 준킬러를 중심으로 이제 해설 강의를 하는 거고, 자, 킬러 문제. 킬러 문항 역시 여기서는 해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킬러 문항은 따로 할 거고, 준킬러만 해설 강의를 이제 해설한다고 보시면 돼요. 킬러 문항은 쌤이 늘 얘기했지만 해설 강의를 안 하는 이유는 이걸 그냥 해설 강의 한 번 듣는 걸로 문제를 버리기엔 너무 아깝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수업 시간에는 같이 우리 할 거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친구들도 우리 일요일날 수업 시간 중에서 킬러 문항 가지고 쌤이랑 같이 고민하는 그 타임이 있단 말이죠. 그 타임에서 하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기본적인 해설 강의는 이제 준킬러 문제 정도만 하는 거고 문항수로 따지면은 뭐 한 6문제, 맥시멈 한 6문제 정도는 공식적으로 해설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1대1로 쌤이랑 같이 보면 되고 물론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가 완전 킬러의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하긴 할 겁니다. 그렇죠? 쌤이 다 문제를 봤을 때 이건 진짜 킬러다. 그런 것만 쌤이랑 개인적으로 해설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14번 볼게요. 자, 14번 어땠지? 14번 소재 뭡니까? 소재? 14번 문제. 요거 최단거리 유형이라서 요건 우리 개념 과정 할 때도 그지? 그냥 숫자만 잘 쓰면 되는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정모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좀 요새 안 맞으면 그런가? 이제 한 대 맞으면은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15번. 자, 15번 문제는 소재는 확률의 정의. 자, 확률의 정의. 자, 확률의 정의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확률로 포장된 그냥 경우의 수 문제. 그죠? 경우의 수 문제여서 1번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7개의 공이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두 공의 적힌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 이건 이제 합이 짝수다. 요런 거지. 볼게요. 여기서 1부터 7까지가 있다. 근데 여기서 두 개를 꺼낸다. 그죠? 여기서 두 개를 꺼낸다. 아니, 그럼 뭐 두 개를 꺼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 전체 경우의 수는 7C 이렇게 되는 거고, 전체 경우의 수가 저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깔리면 결국 이 문제는 분자를 계산하는 경우의 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두 개 더해서 짝수 된다고 했으니까 분류하면 되겠죠. 자, 분류. 더해서 짝수가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짝수하고 짝수를 더하든지 아니면 홀수하고 홀수를 더하든지, 그죠?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지. 근데 저거 계산할 이유 없죠, 우리한테는. 차라리 뭐 하면 되는 거야? 짝수 하나랑 홀수 하나 나오는 케이스를 전체 경우에서 빼면 되지. 이게 더 쉽지 않아. 물론 뭐 큰 차이 없으니까 위에 걸 계산해도 되지만 밑에 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전체 7C2에서 뺀다. 짝수 하나 홀수 하나 나오는 거. 1부터 쭉 7까지 중에서 짝수는 2, 4, 6 3개 있으니까 3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고 홀수 1, 3, 5, 7 4개 중에서 한 개가 나오는 케이스를 빼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사건을 활용하는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16번 상용로그 외적 문제. 자, 상용로그 외적 문제는 요거는 우리 그 테마 수업에서도 하지 않는 거야.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연산 문제다. 근데 요거는 좀 이럴 수 있어. 이건 학생에 따라서 학생에 따라서 잘 안 되는 학생이 존재하기도 하는 유형이야. 아니면 맞추기는 맞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당연히 정답은 맞춰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면 안 돼. 시간도 단축을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면 기출문제, 요거 우리 기출문제 보면 이거 엄청 많잖아. 그지? 한 파트를 아예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시간 좀 압박을 주면서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쌤이 추천하는 시간은 90초입니다. 90초. 1분 30초. 요 정도 문제는 90초 이내에 풀도록 연습을 해보고 집에 가서 이제 이번 주 모의고사 복습을 할 때 기출문제집에 있는 저 외적 문제를 풀면서 타이머를 재서 90초 안에 되는지를 좀 확인해봐. 알겠죠? 확인해서 잘 되면 넘어가도 좋고, 만약 잘 안 되면 저 90초가 될 때까지 좀 연습을 하고. 알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7번. 자, 17번 문제도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정리는 할 건데,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ABCD 있다. 우리 요거 개념 통달할 때도 정리를 했던 부분이라서 그냥 뭐 특별히 분석할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개념 문제와 비슷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주고, 자, 여기를 P라고 놨다. 이제 이런 얘기지. 그리고 AB의 길이. 자,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얼마다? 요 길이가 2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잠깐만요. 왠지 느낌이 싸한데? 느낌이 싸한데? 마이크를 설마 안 킨 건 아니겠지? 예. 지난번에 한번 이런 적 있어가지고, 갑자기 느낌이, 왠지 마이크가 꺼진 것 같다. 약간 이랬어. 이러면 또 이제 우리 호영이가 남아서 촬영을 같이 해야 되니까. 자, 1이고 2가 있고, 그 다음에 CDB를 움직이는 점피에 대해서 AP, B를 세타라고 한다. 근데 문제에서 탄젠트 값을 줬어, 정보로. 자, 탄젠트 세타는 17분의 9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많이 봤다 이거지. 여기에 세타가 여기에 있는데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하는데 세타를 포함한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당연히 이거 어떻게 해준다? 잘라준다 이거지. 이렇게 잘라서 직각삼각형 만들고 세타쯤에 어떻게 놓으면 되니까? 하나 알파, 하나 베타라고 놓으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이렇게 삼각형만 만들어주면 되지. 그럼 결국 문제에서 얘기했던 이 탄젠트 세타라는 건 뭐라고 놓으면 되는 거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놓으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나는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 노란색 길이는 우리가 2라고 알고 있으니까 탄젠트 알파는 2분의 얘고 탄젠트 베타는 얘분의 얘다 이거지. 그치?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모르니까
하나 정도를 내가 뭐 t라고 놓으면은 얘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뭐분의 뭐가 돼? 2분의 t가 되는 거지. 네, 대답하면서 하세요. 탄젠트 베타는 뭐가 된다? 뭐가 돼? 2분의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해놓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우리 공식 알고 있잖아. 이거 공식 어떻게 돼? 요거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마 타프타 이렇게 해서 요 두 녀석 집어넣어서 갖다가 놓으면 t 값이 나온다. 그냥 계산 문제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사실 모의고사 문제라고 보기 좀 힘들죠. 우리 개념통달에도 있었던 그런 소재입니다. 이거 기억나요? 우리 개념통달에서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하면서 이런 그림의 구조가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라 이렇게 했던 그거야 그거. 그래서 똑같이 나온 거라서 그냥 개념 소재에 불과합니다. 넘어가죠. 그럼 18번 역시 18번도 네, 비킬러였어요. 비킬러. 자, 얘는 또 뭐가 이제 비킬러냐면 우리 이런 거잖아. 소재적으로 보면 이것도 사실 참 우리 예전에 많이 봤던 문제들. 근데 이게 얘들아 쌤이 해보니까 쌤이 그 메가에서 이거 애들 모의고사 풀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보고 그랬거든. 그리고 지금 좀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너네 이렇게 푼 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했잖아. 1학년 때부터. 그래서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아. 계속 했기 때문에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메가에 있는 친구들 해석 강의 들을 텐데 쌤이 너네들하고 윈터 기간을 보내고 첫 모의고사를 보면서 약간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모의고사를 보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쌤이 거기에 이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의고사 푸는 걸 봤거든. 근데 모의고사 번호를 이렇게 풀면서 넘어가는 어떤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풀이의 줄 그리고 모의고사 푸는 이렇게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잘 고삼스럽지 않은 모습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쌤이 해설 강의 할 때도 얘기를 해줬지만 모의고사는 많이 보는 놈이 무조건 유리해. 100분의 시간을 쓰는 것도 쌤이 항상 뭐라 그랬어? 내가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00분 동안 집중을 하고 시간을 쓰고 내 머리가 우리가 뭐 2점짜리 3점짜리 초반에 거 푸는데도 막 엄청 집중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럴 땐 좀 워밍업 했다가 중요한 데 가서 또 집중 좀 했다가 이제 요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다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꾸준히 우리 연습하자. 우리 모의고사 범위 안 나오는 바람에 몇 주 쉬었잖아. 모의고사 그치? 그러고 나서 처음 해보는 건데도 잘했어. 자, 소재는 이런 거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그죠? 당연히 어떻게 되면 돼? 원 밖에 한 점에서 중심까지 가고 그 중심에서 끝까지 가서 두 점 사이의 거리 D와 반지름의 길이 R. 이 두 녀석을 더하면 최대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에서 뭘 빼면 반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빼주면 얘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가 되는 지점이 여기가 되는 거고 최소가 되는 지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할까? 원 밖에 한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은 뭐가 되고 D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D 마이너스 R이 되는 거다. 요 내용이지 뭐 소재는. 그렇죠? 요 내용인데 지금 문제에서 이제 알려준 게 원 밖에 있는 한 점이 A가 요 녀석이 2n, 3n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n, 요 녀석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5가 되는 거니까 결국 문제에서 나한테 원하는 거리의 최대값 an이라고 하는 게 얘가 자 루트 2n 빼기 마이너스 n의 제곱이니까 요거 9n 제곱 그리고 3n에서 마이너스 n 얼마? 뭐라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를 몇 번 하는 거야? 16n 제곱 이렇게 돼서 얼마다 이거? 5n 이렇게 되겠죠. 그 5에 뭘 더하면 된다? 플러스 5를 해주면 요게 이제 an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된다. 계산 여러분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할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네, 준킬러 문제입니다. 20번 준킬러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가고 21번 킬러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준킬러 문제인데 요게 되게 좋은 소재예요.
되게 좋은 소재여서 이거 공부할 만한 게 있어서 이따 해줄 거고. 그 다음 26번. 26번. 규민이 26번 맞았나? 확률의 계산을 통과를 못해서 네, 한번 물어봤어요. 방송 탔어요. 규민 학생. 네, 확률의 계산 주간 테스트 통과 못하셨습니다. 자,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조건 방률 문제는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앞쪽에 늘 누가 오고 앞쪽에 늘 주인공이 오고 뒤쪽에 조건이 온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요거를 헷갈리지 않게 그대로 써서 푼다고 했어. 조건 분해. 자, 주인공인데 조건을 만족하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조건이 뭐야? 궁극적으로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건 여학생일 확률이었고, 여학생일 확률이었고, 조건이 국어를 선호하는 학생이었으니까, 네, 국어를 선호하는. 그래서 조건 자리에 국어가 이렇게 오면 된다. 그죠? 그치? 그래서 국어분의 여학생인데 국어를 선호하는 학생. 그래서, 국어는 90명, 여학생 중에 국어를 선호하는 학생 40명 해서 답은 9분의 4. 이렇게 가는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조건부 확률 문제 중에서. 조건부 확률 문제 중에 우리 유형이 2개 있다고 했었죠. 표 작성형하고 사건 진행형 중에서 표 작성형에 해당하는 문제였다. 개념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7번도 네, 준킬러 문제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좀 이따 같이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28번. 28번은 물론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인데 28번까지는 여기다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보면서 좀 느껴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림이죠. 공부했던 그림. 공부했던 그림인데 기출분석에 딱 우리 교재에 있었던 거니까 간단하게만 좀 보고 그다음에 준킬러들 좀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릴게요.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윈터스쿨을 막 마치고 원주에 도착하자마자, 그죠? 도착하자마자 지금 가방을 풀자마자 해설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엄청 망설였어. 내가 아까 우리 단톡방에 톡을 보낼까? 해설 강의 내일 하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쌤이 운전을 해서 올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가지고 그 차를 두고 왔어. 일산에 차를 두고 그냥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이거 운전을 해서는 도저히 못 오겠더라고. 힘들어서. 그래서 차를 그냥 그 터미널 근처에다가 대고 그냥 버스 있길래 버스 타고 와서 여기서 택시 타고 이렇게 온 거야. 그나마 근데 버스 타고 오면서 좀 잤거든? 좀 자니까 괜찮네. 자, 이렇게 로그 2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 지금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게 요 점이 지금 q고, 그죠? 요 점이 p다. 이렇게 p.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겨서 요게 지름이니까 뭐 여기 어딘가에 중심이 이렇게 있겠지. 됐지?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우리 기억나요? 이거 기출문제에서 했을 때는 어땠지? 기출문제 했을 때는 요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었는데, 그치? 기억나죠? 이거 복습했지? 자, 그렇게 된 문제인데 그것만 조금 바뀌었어. 그래서 이게 보면은 문제 조건이 y는 로그 2의 x 위에 두 점 pq가 있는데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가 지금 여기서 원의 넓이가 2분의 얼마래? 2분의 9파이다. 그럼 여기서 일단 정보 하나 준 거죠? 그치? 원의 넓이가 2분의 9파이면 파이 r의 제곱인데 2분의 9파이니까 없어지고, 그죠? r제곱이 2분의 9니까 r은 얼마란 얘기지? 루트 2분의 3이란 얘기고, 이거 유리화하면은 2분의 3 루트 2가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얼마다? 반지름이 3 루트 2니까, 2분의 3 루트 2니까 요게 지금 3 루트 2가 된다. 이런 얘기지. 자, 요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PQ가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0, 끝났어, 여기서. 여기서 끝난 거야. 왜 끝나냐면은,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 루트 2인데 네가 45도야? 하필 45도를 주고 루트 2를 준다고? 그치? 이게 힌트 준 거지 지금. 길이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쁘게 숫자를 배치해 준 출제자의 어떤 배려. 이런 거 좀 보인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나한테 원한 건 PQ 좌표, X 좌표거든. PQ, X 좌표. 그래서 Q의 X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여기 이렇게 내려봤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도 X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내려보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나한테 원한 건 결국 얘하고 얘인데 이걸 내리고 나니까 뭐가 보인다? 닮음이 보인다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지. 풀면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건 저게 합동이었는데 두 삼각형이 똑같은 기출문제가 있었는데 얘는 다르니까 뭔가 B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놓을 수가 없었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닮음 그때 당시에 공부할 때 이런 거 정리한 적 있었거든. 닮음 삼각형 얘가 2번이죠. 얘가 2번. 그죠? 닮음 삼각형 랭킹 2위. 요거였잖아요. 그치? 요거였는데 요런 닮음 삼각형이 나올 때 여기에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쪽에 있는 이 큰 삼각형도 닮음이 된다. 얘하고 이쪽 큰 애하고 전부 다 닮음이다. 이런 거 우리가 정리했었다고. 닮음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정리했었던 걸 기억하고 있다면 여기서 지금 얘하고 얘를 가지고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을 때 최소한 뭐는 했을 거다? 이렇게 연결을 했을 거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쌤이 여기다 연두색으로 칠했던, 이렇게 거의 연결한 요것만 좀 그릴 수 있었어도. 요 보조선만 그릴 수 있었어도 끝났지 뭐. 이 길이가 얼마라고? 3루트 2.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몇 도? 45도.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2였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고? 요게 3이고 요 길이도 얼마다? 3이다 이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X 좌표의 차를 물어봤으면 그냥 바로 답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3이라고 대답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러기에는 문제가 너무 쉬웠는지 출제자분께서 합을 물어봤으니까 설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요 녀석을 내가 뭐 t라고 놓으면 요 길이가 3이니까 여기는 뭐 t-3 이렇게 됐겠지. 좌표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요 길이는 t일 때 y좌표니까 로그 2에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t-3일 때, 자, 로그 2에 t-3일 때의 y좌표는 음수잖아, 음수. 그러니까 이걸 뭘로 바꿔주면?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이게 양수가 되겠지? 그렇죠? 마이너스로 바꿔준다는 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둘을 더했을 때 요만큼의 길이,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랑 같으니까 전체 길이가 얼마다? 3이다를 이용해서 t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문제 푸는 데는 요거에 대한 소재하고 요 복습을 좀 했으면은 풀이가 한 줄, 뭐 두 줄, 세 줄? 세 줄 정도밖에 안 나오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맞췄으면 잘한 건데 혹시 틀렸다 하더라도 뭐 공부하면 되고, 그리고 맞춘 사람들도 내가 좀 풀이가 오래 걸렸으면 딱 소재 분석 잘해서 이건 내가 패턴에 넣었던 문제니까 딱딱딱 해서 끝나면 된다 이거지. 알겠어? 그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물론 28번 문제 좋은 문제였지만 우리가 공부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빅킬러로 볼게요. 빅킬러로 보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설해야 되는 준킬러 문제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럼 19번, 그 다음에 20번, 그 다음에 21번, 27번, 29번 여기까지 30번 한 문제 정도 킬러로 놔두고, 물론 얘도 엄청 어렵진 않았지만 어쨌든 문제는 좋았으니까 그렇게 해설 강의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킬러 문제들 해설 강의 해보자. 19번부터 가는데 이게 지금 준킬러가 19번, 그 다음에 20번, 그 다음에 21번도 오늘 준킬러로 넣는다고 했어요. 완전 막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기 때문에 21번 가고, 그 다음에 아까 몇 번이었죠? 27번하고 29번 이 정도. 그리고 30번 한 문제 정도를 우리가 뭐 킬러로 뺀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오늘 이번 모의고사에서 틀릴만한 문제를 뽑으라고 하면 이제 저렇게 6개. 그럼 저걸 만약에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76점. 76. 그러니까 76점에서 80점 정도가 쌤 생각에는 2등급 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 중에서 이제 하나 정도 맞추면 2등급 들어가고 저걸 만약에 다 틀렸다고 하면은 3등급이고 이제 이럴 것 같아. 지금 우리 정도 지금 막 이제 고3이 된 여러분들의 수준에서는 그 정도 점수면 될 것 같거든. 본인 점수랑 잘 비교해 보면 되겠지. 알겠죠? 자, 보도록 하죠. 19번. 19번은 이 유형이 소재가 확통 빈칸 넣기예요. 자, 최근에 빈칸 넣기 문제가 이제 확통에서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나왔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약간 찝찝한 구석이 있어. 뭐냐면 원래 이 빈칸 넣기가 예전에는 수열 파트에 수학적 귀납법 있죠. 수학적 귀납법 이라고 해서 우리 계속 빈칸 넣기에서 쟤를 만났었잖아. 그래서 쟤를 계속 만났었는데 이 지난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이 수학적 귀납법이 이과는 출제 범위가 아니었고 문과만 출제 범위였어. 나형에서만. 그래서 문이과 공통 범위였던 확통에서 빈칸 넣기를 냈는데 이제 수열이 공통 범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에서 또 빈칸 넣기가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 알겠어? 그래서 우리 그 기출분석 할 때는 수학적 귀납법에서도 빈칸 넣기를 공부하긴 할 거야. 근데 확통 빈칸 넣기 문제가 좋기는 좋아요. 얘도 그래서 요 출제자도 그렇게 출제한 것 같은데, 자, 문제의 구성을 보면 이래. 봐봐. 확통 빈칸 넣기 문제는 이 문제의 이 첫 부분 있지. 문제를 박스 위에, 빈칸 위에 있는 물어보는 요 부분이 사실은 그냥 확통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사실은 그 맨 끝에 보면, 물음의 제일 끝에 보면은 am보다 am 플러스 1이 더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개수가 2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냥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런 문제인 건데, 보통 여기 이 빈칸 넣기에 나오는 이 확통 문제는 얘는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난이도가 되게 높아서 이거에 대한 답지를 박스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이란 말이지, 이 박스가. 그럼 당연히 해설을 잘 읽으면 당연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 그동안 그렇게 많이 했었지. 잘 안 되면 답지 보고 문제 풀고 했었으니까. 근데 우리 봐봐.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지를 볼 때 답지 솔직히 다 읽을 필요 없지. 우리 문제 막혀가지고 답지 뒤에 열면 답지 첫 부분만 보면 내가 풀 수 있잖아. 보통 답지는 다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아주 멍충이가 아니고서야 해설의 첫 부분을 보면 그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는구나 라는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풀어볼 만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확통 빈칸 넣기는 이 박스의 첫 부분, 이 박스의 도입부, 여기를 누가 더 이해하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 박스가 시작되는 이 도입부를 누가 더 자세하게 구체화시켜 놓느냐의 싸움이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나열하고 최대한 그림도 그리고 공을 던지라고 하면 공을 던지고 동전을 던지라고 하면 동전을 던지는 그런 녀석들을 최대한 구체화시켜서 얘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 확통 빈칸 넣기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도입부가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거야. 얘는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문제는 되게 좋았어요. 자, 해볼게.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n개의 공이 상자에 들어있대요. 자, 1부터 n까지 들어있는 공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꺼낸다 이거야. 여기서 한 개를 꺼낼 때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상자에 공을 또 넣는다. 그럼 나올 때마다 이제 n가지가 있다는 얘기네. 그치? 자, 이거를 몇 번 한다고? 이런 거를 7번 하겠다. 그래서 7번에 걸쳐서 나온 눈을 A1, 그 다음에 A2, A3, A4 이렇게 놓겠다 이거야. 지금 여러분들 시험지에 이거 없지. 그냥 거기에 하나씩 꺼낸 공의 수를 적힌 수를 AK라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냥 AK라 하는구나 이렇게 읽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AK라고 했는데 K가 1부터 7까지였으니까 우리는 A에 1부터 7까지 넣는 거예요. 이렇게 써봐야 된다고. 써보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6 이하의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6 이하의 모든 자연수 M이면 이제 1부터 M까지를 말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뭘 만족한다 그러냐면은 AM이 이렇게 되고 AM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봐라. 이것도
모든 자연수 1부터 6까지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m에다 1부터 6까지 넣어봤어야 되는 거야. 넣어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A1보다 A2가 더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3 집어넣으면 이렇게, 4 집어넣으면 이렇게, 5 집어넣으면 이렇게, 6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잘 봐봐.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n이 아니라, 여기 n이 아니라 만약에 10이었어. 근데 만약에 요거까지야. 문제가 여기서 끝이야.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10개 중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를 고르는 거지. 그래서 10개 중에 7개를 고르는 거지. 근데 그 숫자들이 다 같아도 되는 거지. 다시 넣고 또 꺼내는 거니까. 여기 등호도 있고. 그러니까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만약 여기서 문제가 끝나면 10, H, 7 이렇게 돼서 문제가 끝나는 거죠. 만약 이게 경우의 수 문제였다면 10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선택하는 방법.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게 N, 10이 아니라 N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건 10H7이 아니라 뭐야? NH7이 되겠죠. 이게 지금 가잖아, 가.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 근데 이거를 얘를 이해해서 가 자리에다가 NH7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 빈칸 첫 부분에 그냥 두 번째 줄에 보면 n개의 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7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이걸 보고 만약에 얘를 썼다면 그 학생은 틀린 거야. 만약에 이 문제가 다르게 나왔으면 틀리는 거예요. 얘는 운이 좋게도 쉽게 줬으니까 이걸 쓴 거지. 그게 아니라 이걸 써서 얘가 이해가 가서 아 저렇게 등호, 부등호가 다 있을 때는 얘를 만족하는 걸 고르면 n개 중에 7개를 고르는 건데 다 같아도 되니까 NH7 이걸 이해하고 써야 된단 말이야 원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자 그런데 문제에서 또 뭐라 그러지? 그 다음에 물음이 뭐냐면 이걸 만족하는 저 NH7개 중에서 AM보다 AM 플러스 1이 더 큰 거. 지금 여기에는 크거나 같다가 돼 있는 거잖아. 요 설명에는. 근데 문제에서는 큰 거, 같은 건 말고 그냥 오직 큰 거, 이걸 만족하는 개수가 2개 이상인 거. 아, 여기서부터 이제 출제자가 11을 걸고 있잖아. 이게 2개 이상인 거를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지금 요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몇 개 있어? 6개죠, 6개. 저 6개 중에서 등호 말고 그냥 부등호만 성립하는 게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라는 거야. 그걸 경우의 수를 세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만약에 이게 경우의 수 문제였다면 2개 이상이니까 2개짜리인지 3개짜리인지 4개짜리인지 5개짜리인지 6개짜리인지 구할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어때 분류가? 많지.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이걸 안 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한 개만 있는 케이스를 전체에서 빼겠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여사건으로. 얘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출제자도. 자, 볼게요. 6 이하의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그걸 만족하는 경우는 NH7이다. 여기까지 알았고 그 다음에 AM보다 AM 플러스 1이 더 크다를 만족시키는 6 이하의 자연수 m의 개수가 0개인 경우의 수. 이거 하는 거죠, 이거. 자, 그럼 호영아 질문. 이걸 만족하는 개수가 한 개도 없대. 얘하고 얘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서 요게 성립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그럼 7개가 다 어떻다는 얘기야? 다 똑같다는 얘기지. 등호가 성립하는 게 없다며. 0개라며, 0개. 그럼 7개가 다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저 n개 중에 숫자는 몇 개 필요해? 1개 필요하죠, 1개.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게 NC1인 거야. NC. n개 중에 숫자 1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건 뭐였냐면은 1개인 케이스,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호를 만족하는 게 1개만 있어야 되는데, 1개만. 그럼 이게 1개 있다는 얘기는 또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저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크거나 같다 중에 결국 진짜 크다를 만족하는 건 딱 1개 있다. 그럼 나머지 몇 개는? 나머지 5개는 모두 또 등호 표시란 얘기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저 중에서 등호를 만족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6개의 공간 중에 어떤 1개만 골라서 등호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전부 어떤 거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부등호 성립하지 않고 등호만 성립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부등호였던 얘를 기준으로 숫자는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n개 중에 숫자 2개만 고르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NH7개 중에 요거 빼고 요거 빼주면 됐던 거예요. 괜찮아? 네, 좋은 문제였어. 좋은 문제였으니까 복습할 때도 천천히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0번. 자, 20번 가볼게. 20번은 이게 바로 그 문제의 그거네? 사라진 영상? 그죠? 아, 이거 좀 미안하네? 이거 좀 공부했으면 이거 잘 맞췄을 텐데. 왜 사라졌지, 근데 이 영상에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근데 정말, 이거 어떻게 맞췄어? 아, 학교 진도가 이게 나갔어? 서연이는? 아, 그래서 틀렸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괜찮아. 맞춘 거라고 해, 알았지? 맞춘 거라. 아, 그러면 서연이도 점수가 88점일 수 있었는데. 아쉽네. 아, 지금 88점이라 그랬나? 92점일 수 있었는데. 아, 아쉽네. 규민이는? 네, 저 때문이에요. 모두 다 나 때문이야. 그죠? 모두 다 나 때문이야. 영상이 사라져서 그래. 아, 이거 왜 사라졌지? 자, 해볼게. 대신 우리 수능 도형의 틀은 들었죠? 그건 들었으니까 그거에 입각해서만 이제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그리고 우리 내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거 공부하자고요. 자, A1, B1, C1, D1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 이렇게. 근데 한 변의 길이가 2짜리래.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BCD에서 B1을 A1, E1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켰다는 거야. 지금 그림을 보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여기를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켰나 봐요. 이렇게 하면 되나? 여기쯤 아니라 여기쯤을 E1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E1이라고 하고 얘를 연결할게. 이렇게 연결하고 이 B1이라는 점을 요 직선에서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이렇게 대칭 이동되면 되겠죠. 이렇게 대칭 이동되면, 야, 당연히 대칭 이동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을 거고 여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겠죠?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을 F1이라고 하겠다. 이거 마치, 얘들아, 이거 마치 요거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거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딱 해주면은 이거 뭐 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종이 접기 한 거랑 똑같죠? 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그 문제야, 이렇게. 그리고 얘가 여기로 대칭이 됐기 때문에 요 가운데 A1, E1을 기준으로 요쪽 삼각형과 요쪽 삼각형은 뭐일 수밖에 없어? 합동일 수밖에 없죠. 합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직각 표시해주고. 왜 직각 표시해준다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 대칭이, 그리고 이게 대칭이라서 여기다 직각 표시를 이렇게 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닮음 랭킹 1위. 보이는 거 맞아? 닮음 랭킹 1위 보이죠? 여기에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직각을 이렇게 내린 거니까 요거 직각삼각형 닮음 보인다 이거지. 그럼 결국에는 이 닮음으로 문제풀이를 끌어가겠다라는 모양이 문제를 읽고 바로 보인다 이거야. 되겠죠? 자, 그런 얘기였어요. 자, 문제에서 나한테 원하는 도형의 넓이는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요 넓이하고 요쪽에 요거, 요 넓이하고 또 요쪽에 요거.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문제 출제하신 분이 우리한테 숨겨놓은 정보가 하나 있네요. 뭐가 있냐면, 요게 몇 도지? 45도죠? 정사각형 자른 거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45도다. 뭐 요 정도 정보도 준 것 같아.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지금 뭐 1대 루트 2 구조일 거 아니야? 여기 직각이고 여기 45도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쌤이 t라고 놓을게, 이렇게. 요걸 t라고 놓자. 그러면 얘도 뭐가 돼? 얘도 t가 되고, 얘는 뭐가 돼? 루트 2t가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1대 루트 2 구조의 어떤 식의 도형의 모양이 나와 있고, 그리고 얘하고 요쪽에 있는 애하고는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t면 요 길이도 뭐야? 요 길이가 t면은 요 길이도 t죠, 뭐 t. 합동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t 이렇게 된다. 그럼 끝났어요. 그치? 그럼 식이 하나 나온 거야. t에다가 뭘 더하면? 루트 2t를 더하면 뭐가 된다? 한 변의 길이 2가 된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자, t는 요거 t로 묶으면 1 플러스 t니까 어떻게 돼? 1 플러스 t분의 2 이렇게 된다 이거지. 괜찮나요?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유리하면? 뭐야? 1 플러스 왜 t야? 1 플러스 루트 2. 이제 1 플러스 루트 2분의 2가 되겠지. 이거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지? 유리화하면 1 마이너스 루트 2 곱할 거니까 밑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2배에 1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위로 보내주면 원래는 2 마이너스 2 루트인데 마이너스 위로 가니까 2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 값을 구하면 일단 넓이는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저 왼쪽에 있는 녀석은 t 곱하기니까 2 루트 2 마이너스 2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t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t의 제곱, 요 녀석의 제곱이네. 2 루트 2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항의 넓이가 된다 이거지. 됐죠? 네, 넓이 구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규칙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요 대각선에 이렇게 딱 접하는 요렇게 접하는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래요. 아, 요게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워. 늘 보면 요 정도면 되려나? 이렇게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잘했어요. 자, 이렇게 사각형. 그럼 사실 이 안에 있는 규칙은 사실 필요가 없지, 우리한테. 맞죠? 닮은 B만 찾으면 돼요, 닮은 B. 첫 번째 규칙이 이루어지는 이 도형과 두 번째 규칙이 이루어지는 이 도형 사이에 B만 찾아주면 그게 공비일 테니까. 닮은 도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 하나만 찾아주면 돼. 이거 뭔지 몰라요. 이거를 뭔지 몰라서 쌤이 K라고 놓을게, K. 그럼 이거 정사각형이니까 요 길이도 당연히 얼마? K가 되겠지?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예요? 1대1대 루트 2 구조잖아. 그러니까 얘는 루트 2분의 K가 되겠지. 됐죠? 그럼 여기가 K고, 그럼 당연히 이것도 K고, 여기 45도니까 요 길이는 얼마예요? 그럼 요 길이는? 루트 2K 이렇게 되겠네. 되겠어? 자, 결론. 루트 2분의 K에다가 플러스 루트 2K를 하면 얘가 또 뭐가 된다고? 2가 된다 이거죠. 자, 계산해 볼게. 계산해 보면 양쪽에 루트 2 곱할게요. 그럼 얘는 K 되고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여기다 루트 2 곱해서 2K 되는 건가? 이렇게 2K 됐어? 그리고 얘는 2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이거 더하면 3K니까 K는 결국 뭐가 된다? 3분의 2 루트 실제자 좀 귀찮으셨나 본데 그죠? 아까 그 원문제 반지름 3분의 2 루트 2였는데 아닌가? 2분의 3 루트 2였나? 아 맞네 2분의 3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이 있으신 거 맞아요? 3분의 2 루트 2 3분의 2 루트 2 자 그러면은 끝났어. 첫 번째 규칙이 시작됐던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 2 대 두 번째 규칙이 시작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약분 칠게. 이렇게 1 되겠죠. 요게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무슨 비야 이게? 길이비죠. 길이비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넓이비가 된다. 넓이비. 그럼 넓이비는 1일 때 요거 제곱하면 얼마야? 9분의 2가 되겠죠. 이게 바로 넓이 B가 되는 거지. 됐어?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넓이의 합들을 구하는 거니까 넓이 B가 공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1-R 9분의 2 분의 첫 번째 항 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됐어? 네, 요런 구조. 요거 프랙탈 구조의 닮음 도형의 넓이의 무한 급수, 그러니까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였는데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어렵지 않은 게 이게 그 나형 옛날에 예전 교육과정의 나형에서는 약간 준킬러 역할을 했던 그 유형이야. 이게 20번 때에 나왔었던. 근데 이제 이게 문이과가 이제 합쳐지면서 우리 그 미적분 쪽으로 아예 넘어와 버렸죠. 이 수열의 극한 쪽이 미적분으로 아예 넘어오고 이제 나형,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이걸 하지 않는다고. 약간 좀 그렇지 않아? 문과 애들이 하던 걸 이과가 약간 이런 느낌? 대신 가볍게 좀 맞춰줘야 돼. 자, 계속 넘어가서 21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21번. 원래는 킬러 넘버인데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근데 소재가 공부해야 되는 소재가 있어요. 우리 이거 이제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은 요거 얘기가 있을 거야. 근데 요거 정리를 좀 하면서 갈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기도 함수를 갖는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선생님이 그거 위에 있는 거 따로 쓰지 않을게. 조건 바로 보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3인데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이니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f0이 얼마라는 얘기야? f0 3이라는 얘기죠. 3. 그래서 0분의 0꼴을 만들고 루피탈 정리 치면 분모는 1로 갈 거고 분자는 f'x로 갈 거니까 역시 x 0으로 가면은 f'0은 얼마라는 얘기야? 요게 지금 1이란 얘기다. 정보 뺄 수 있겠지? 요런 걸로 이제 정보 3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역시 1로 갈 테니까 f1은 얼마? f1은 2가 되고 똑같이 루피탈 정리 이용하시면 f'1은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녀석도 2로 갈 테니까 f2는 6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f'이 루피탈 정리 쓰면 그 녀석이 이제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요렇게 정보를 줘놓고 gx를 요렇게 줬네요. gx를 x 플러스 1분의 fx. 사실은 fx가 어떤 식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gx도 어떤 식인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추론을 바로 해라 이런 얘기였거든.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 G'0 이거 미분하는 얘기네. 미분은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미분 한번 해보자. 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분수함수의 미분이니까 몫의 미분법. 분모의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냥 마이너스, 분자 놔두고 분모 미분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이거 그냥 암기하면 안 되죠.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 다 알고 있다 지금. 다 증명해서 우리가 정리했기 때문에 물론 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암기해야 되지만 늘 쌤이 얘기하는 게 뭐야?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분모의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냥 이렇게 달달달 이렇게는 하지 말란 얘기야. 알겠어? 여기 너무 유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0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0 집어넣으면 분모는 1이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f'0이 지금 1이고 0 집어넣으면은 f0은 3이고 이런 얘기니까 1에서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건 그냥 계산 문제였어. 자,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제 니은에다가 별표를 좀 쳐봐. 자, 니은에다가 별표를 많이 쳐야 돼. 이건 되게 중요해. 이게. 네,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니은을 보면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G'A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실수 A가 실수 A가 0하고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요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거 얘 구조만 보면 뭐 물어본 거야? 이거 무슨 정보예요? 이거 무슨 정리야 이거? 무슨 정리야? 미분계수의 존재성을 물어보는 거. 근데 그 중에 하필이면 미분계수, 도함수의 기울기가 0인 점. 그렇죠. 이게 롤의 정리죠. 이게 롤의 정리. 우리가 롤의 정리를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했는데 봐봐. 평균값 정리부터 가면 되겠지. 어떤 그래프가 있다. 근데 그래프 위에 내가 두 점을 잡았다. 구간이 있다. 이 두 녀석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야. 그죠? 근데 이 평균값 정리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게 평균값 정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나왔을 때 평균값 정리를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눈치채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그 눈치를 어떻게 챈다고요? 그 눈치를 요거 미분계수의 존재성에 대한 물음이 나오면 아, 이거는 무슨 문제다? 얘는 평균값 정리 문제다 라고 눈치를 채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사이값 정리는 어떨 때 눈치채는 거지? 사이값 정리는? 응? 미분계수의 존재성이 아니라 뭐의 존재성? 근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잖아. 근의 존재성. 그치? fx가 a하고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그럴 때는 X축이 이렇게 있는데 A하고 B 사이에서 이 그래프가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지려면 우리 식 어떻게 세웠었어?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음수가 된다. 그거 이용하는 거였다면 그게 사이값 정리죠. 맞아? 그래서 미분계수의 존재성이 나올 때는 평균값 정리, 그 다음에 근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사이값 정리,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니은에서 미분계수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므로 우린 얘를 평균값 정리로 인지하고 이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이거지. 구간이 0하고 1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이건 거야. 1에서 0을 빼고 이렇게 1에서 0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G1에서 G0을 뺀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기울기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얘를 계산해 보니까 분모는 1이고 G1 해보자. G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F1이란 말이야. F1이 지금 2잖아, 그치? 그러면 2분의 2가 되니까 1이고 빼기. G0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이고 0 집어넣으면 F0 얼마야? 3이잖아, 3.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됐다 이거지. 보통 이 평균값 정리는 여기가 뭐가 나와? 여기가 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점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구간을 연결해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는데 그 기울기가 0이 되면 아,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혹은 롤의 정리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근데 얘는 지금 0이 안 나왔단 말이지. 그럼 0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0이 아니면, 이게 0이면 존재하는 거 맞아. 0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다시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얘가 이퀄 0이면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게 맞아. 근데 얘가 0이 아니잖아?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왜냐면 생각해봐. 내가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내가 어떤 두 점을 연결했다 이렇게 두 점을 연결했더니 얘하고 얘를 연결했더니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이 사이에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없어? 그렇진 않잖아.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만약 두 점을 연결했는데 얘가 기울기가 0이야. 그럼 100% 존재하는 거지. 그게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0이 되면 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만약에 0이 아니어도 존재할 수 있는데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럴 때는 얘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지금 얘를 미분계수의 존재성으로 봤다는 건 주인공을 GX로 본 거야. 주인공을 GX로 보니까 얘가 G'X, 즉 도함수로 보인 거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쌤은 주인공 자체를 G'X로 보자고. 주인공 자체를 G'X 이퀄 0을 만족시키는 X 이퀄 A, 즉 얘를 근으로 보자 이거야. 근으로. 얘를 근으로 보면 이거 사이값 정리로 해도 되지. 맞아요? G'X라는 어떤 방정식, 요 방정식의 근이 0하고 1 사이에 존재한다? 식 어떻게 세우면 돼?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어떻게 세우면 돼? G' 0하고 G' 1의 부호가 다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0하고 1 사이에 저 근이 존재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는 미분계수의 존재성인지를 알았는데 저게 성립하지 않아서 쟤를 다시 사이값 정리로 확인하고 있단 말이지. 알겠어? 그렇게 본다면 G' 0. 아, 그래서 기억에서 G' 0을 물어봤구만. 이게 다 연관성이 있었던 거야. 괜히 물어보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했고 G'1은 여기다 이제 1을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4가 되고 F'1이면 얼마야? 3에다가 여기 1 집어넣으면 6이고요. 마이너스 F1은 2니까 빼면 양수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얘가 음수가 나왔고 얘가 양수란 말이야. 곱하면 0보다 작다 이거지. 그러므로 저 A는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동그란. 요런 소재인데 요 소재가 이제 뭐냐면 요 소재가 자 다시 평균값 정리로 시그널을 주고 실제로는 뭘로 얘를 사이값 정리로
증명하는 문제였고 얘가 기출문제에 나왔을 때 아주 좋은 문제였어. 그래서 그 문제를 패러디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기출분석 하다 보면 이거 만나는 날이 있을 거야. 아직 우리가 안 만났을 뿐이지. 알겠어? 그때 가서 쌤이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런 소재로 낸 거다. 그래서 21번 문제 좋았는데 이거 안 할까 하다가 소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설명해 본 겁니다. 자, D급 바로 가죠. 자, D급 보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G2'B G2'B가 이퀄 0. 자, 요 녀석이 0하고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스타트는 뭘로 가는 거야? 스타트는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로 가는 거야. 평균 정리 가면 우리 뭘 확인할 거라고? 0하고 2 사이에서의 미분계수가 0인 점이니까 얘는 2-0 분의, 자, 여기가 2'이니까 우리 1'으로 가면 되겠지. G'2 빼기 G'0. 요 녀석이 뭐가 되는지 0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고, 다시 똑같은 이 구조지. 이게 만약 0이 되면 무조건 있는 거고, 이게 만약 0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다시 사이값 정리로 넘어와서 해보면 된다. 근데 이거 실제 해보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요거까지 하진 않을게. 알겠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억이 나온 다음에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나왔어야 좀 더 배합은 좀 괜찮거든. 성립하는 거 하나 보여주고 성립하지 않을 때는 넘어가는 거 하나 보여주고, 요게 좋았는데 사실 니은에서 힘을 다 쓰고 디귿에서 이제 좀 싱겁게 가다 보니까 썩 그렇게 배합은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소재 자체는 좋았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답형 가보죠. 자, 27번 볼게요. 27번. 우리가 돌아오는 주에 이제 공부할 기출 소재죠, 이게. 항막함수의 응용. 우리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어쨌든 확인해 보자. 그때 가서도 또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선분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AB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올려서 D가 하나 있고, 이 위쪽에 C가 하나 있고, 여기 A, 여기 B, 여기 D 이렇게. 그 다음에 연결해서 B, 연결해서 D. 됐죠? 이렇게 그림이 있다. 이렇게 그림이 있고 문제에서는 BC 하고 BD의 길이를 구해서 제곱해라, 이제 이렇게 준 거죠. 이 문제, 서현 잘 맞췄네. 오, 잘했어요. 되게 좋은 문제였어요. 왜 좋은 문제였냐면 지금 일단은 소재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면 사실 이 문제는 그림을 딱 보니까 일단 외접원이 나왔지. 외접원이 나오면 우린 뭘 생각한다? 사인 법칙. 그렇지. 외접원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줍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 이제 기출분석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사인 법칙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사인 법칙 혼자 절대 안 나와. 코사인 법칙이랑 늘 같이 다닌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올 거라고 이제 소재 분석을 좀 해주고, 그럼 이제 어딘가부터 이제 좀 손을 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 일단 문제에서 시그널, 이제 신호를 준 겁니다. 신호를. 출제자가 문제를 딱 내놓고, 요 녀석들 내가 힌트를 주고 있는데 발견을 했나 못했나, 호영이가 발견을 했나 못했나, 한번 확인해 볼게. 호영아, 이 그림을 딱 봤어. 이 그림을 딱 보니까 뭔가 저 그림에서 문제가 나한테 시비를 걸고 있는 게 좀 안 보이나? 시비를 걸고 있어. 지금 뭔가 흘려줬어, 우리한테. 직각삼각형을 흘려줬다고? 뻥쟁이? 직각삼각형 어딨어, 저기? 없는 게 흘려준 거야? 미쳤네. 뭐 없어? 정모야, 뭐 없어? 준 거 없어? 각을 준 거?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규민아, 뭐 없어? 흘려준 거 같은 거 없어? 우리 정답자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주각을 줬어요? 무슨 원주각? 누구에 대한 원주각? 호 AB에 대한 원주각. 맞아요. 시그널 두 개 중에 하나야, 그게. 왜 하나냐면은, 봐봐. 쌤 같으면 이걸 이렇게 읽었을 거란 얘기야. 첫 번째는, 이 출제자. 왜 너는 다 연결을 해놓고 C, D만 연결을 안 했니? 시비를 거는 거야. 시비를 거는 거야. 내가 시비를 거는 거지. 왜 다 연결했잖아. 모든 점들을. 다 연결해놓고 왜 너만 연결 안 했어? 이거 나보고 하라는 건가? 그래서 쌤이 볼 때는 저씨 왜 CD만 연결을 안 해줬을까?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이런 걸 잘 찾아야 돼.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어디다가 흘려놓는다고. 이걸 발견하는 연습이 킬러 문제 훈련이라고 그랬어. 발견하고 고민하고 또 발견하고 고민하고 식을 적어 나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를 잘했는데 쌤이 이것도 이 문제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문제에 지금 보니까 삼각형 ABD와 삼각형 ABC를 줬어. 다시. 삼각형 ABD와 삼각형 ABC를 줬어. 다시. 삼각형 ABD와 삼각형 ABC를 줬어. ABD와 ABC를 줬어. ABD와 ABC를 줬어. ABD와 ABC를 줬어. 왜 AB만 공통변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왜 A, B만 공통변으로 준 거야?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 요런 시그널을 잡는 거야, 이렇게. 요런 시그널을 이렇게 잡아놓고, 왜 쟤만 준 거지? 얘만 왜 공통변이지? 뭐 이유가 있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건들을 보니까 ABC가 뭐래요? ABC가 뭐래? 요 각도가 60도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그치? 그 다음에 ABD, 유치해. 그냥 60도라고 주지 뭘 또 120도라고 하냐. 그치? 요것도 60도란 얘기였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ACB, 요게 40, 알았어. 아는 거지. 왜냐면 지금 얘를 공통변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얘가 45도인 거잖아. 삼각형 ABC와 ABD. 다시 ABC와 ABD인데 AB가 공통변인데 네가 45도야? 그럼 너도 45도구나. 지금 이거 준 거지? 원주각은 같으니까. 그래서 이 소재가 지금 원주각으로 출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저 문제를 조감해 보니 이런 게 보이던데, 쌤은? 그럼 이제 CD도 우리가 시그널을 봤잖아. 그럼 CD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원주각이죠. 너도 60도구나. 그치? 어차피 원주각으로 출발을 했으니 CD의 입장에서 보면 얘네도 원주각이었던 거야. 나머지 하나 이제 AC의 입장에서 보니까 요게 60도지. 그럼 뭐도? 얘도 뭐야? 60도인 거야. 정삼각형. 정삼각형 ADC를 준 겁니다. 맞지? 요거 60도, 요거 60도니까 얘도 60도일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어. 원의 정삼각형이 내접했어. 아는 거 뭐 없어? 원의 정삼각형이 안에 딱 껴있어.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맞죠? 수선을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이 바로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 이런 게 보이는 거야. 자, 국민성질 나왔네요. 길이비가 몇 대면? 2대 1. 근데 반지름의 길이 얼마나 그랬지? 1이라고 했어. 그럼 요 길이는 얼마죠? 2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저 정삼각형의 높이가 얼마? 2분의 3인데 원래 정삼각형의 높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 얼마? 루트 3인 거야. 여기가 루트 3. 이게 지금 루트 3짜리 정삼각형이었어. 공통변을 해결했습니다. 맞지? 공통변. 공통변 말고 요거 알려주지 않았던 변. 요거 너가 루트 3이구나. 됐습니다. 이제 AB만 해결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AB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근데 이게 AB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마주보는 이 각이 얼마였어? 45도였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아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이 생각이 난 거지. 그렇죠? 사인 몇 도 분의? 사인 45도 분의 누가? 공통변 AB. 요 녀석이 바로 누구다? ER. 사인 법칙이죠, 이게. 근데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로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야?
루트 2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너는 루트 2란 얘기지, 이렇게. 다 해결된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에서 나한테 알려준 시그널들을 정리한 거고, 이제 결국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본 게 BD의 길이 요거였거든, 요거. 근데 생각해봐라.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도 알고, 이 길이도 알고, 사이값도 알고, 다 알잖아.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하고 하나의 각에 대한 관계가 바로 뭐야? 코사인 법칙이잖아,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지, 요거 가지고 이제. 요 루트 2의 입장에서 정리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불러봐. 루트 2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 저쪽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게 지금 BD니까 BD를 X라고 놓을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A B, 그리고 코사인 몇 도? 45도. 이렇게 하면 X를 구할 수 있다. 되겠죠? 그래 봐야 뭐 2차 방정식이지. 이제 계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BD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BC 해결할 건데, BC는 요거잖아, 요거.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 뭐, 얘도 다 알고 있잖아. 이렇게 삼각형으로 봐도 좋고, 이쪽 삼각형으로 봐도 좋고, 뭐 다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거 식 한 번만 더 써주면 된다, 이거죠. 근데 얘도 하필, 여기 45도 있고, 루트 2 있고, 루트 3이 있어가지고, 쟤도 루트 2의 입장에서 한번 써보자고. 쟤도 루트 2의 입장에서 쓰면 어떻게 되니? 루트 2의 제곱, 이퀄. 루트 2의 제곱은 뭐다?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BC는 쌤이 이번에 뭐라 T라고 할까? T 제곱 마이너스 2A B 그리고 코사인 45도. 식의 구조가 지금 똑같아. 그래서 이거 실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것만 해볼게. 2가 되고요. 요거는 3이 되고, 여기 X 제곱 있고, 요거는 뭐야? 코사인 45도가 얼마니? 2분의 루트 2니까 요거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없어지고,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얼마? 루트 6x.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이거 숫자가 좀 두근두근 했지? 루트 6x,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넘어오면 얼마야? 플러스 1, 이퀄요. 자, 지금 이 녀석의 근이 x인 거잖아. 근데, 식의 구조를 보면은,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이랑 다 어때? 똑같아요. 똑같고, x랑 t만 달라.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BC하고 BD가 요 방정식의 두 근인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을 물어봤다고.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바로 루트 6인 거예요. 제곱하면 답은 6.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한 문제인데 계산도 별로 안 나온단 말이지. 물론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니겠지. 그건 쌤 하필이면 이걸 45도로 잡았으니까 그렇지, 반대쪽으로 잡으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맞아.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럼 2차 방정식 계산하면 되지. 근해 공식 써서. 별 문제가 될 건 아니란 얘기야. 근데 쌤이 볼 때는 45도, 45도가 둘 다 보였기 때문에 같게 놔볼까? 그러고 봤더니 식이 똑같아서 그럼 근을 구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제 이렇게 됐던 것 뿐이지. 실제 근을 구했어도 뭐 괜찮다 이거야. 됐어? 네,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29번 가볼까? 29번 원수절 문제. 이거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데 사실. 자, 요게 이거 우리 좀 지금 확률을 우리 교육과정상 학교 진도상 확통 처음 배우는 규민이는 좀 뭐 틀려도 괜찮아. 지금 아직은 뭐 맞췄으면 잘했고. 근데 이 확통을 우리가 여러 번 했던, 이미 2학년 때 진도를 나가서 여러 번 했던 사람들은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거. 그지?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육각형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도 되잖아. 이거 어차피 원수절 모양인 건 금방 알았을 테니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자, 이렇게 놓고 얘가 이제 마주 보는 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출제자가 얘기해 주신 건 얘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마주 보는 애들이 어떻게 하래요? 여기서 좀 약간 실망했어. 왜 실망했냐면 밑에부터 두 번째 줄, 두 정사각형이 적힌 두 수의 합이 뭐? 짝수인. 아까 이거 있었잖아, 그지? 15번에 합이 짝수인 거. 그러니까 합이 짝수인 거 앞에 한번 냈으니까 두 번째는 뭐랄까 3의 배수라든지 뭐 이렇게 내줬으면 문제가 좀 더 풍성했을 텐데 또 짝수를 내가지고, 우리 알고 있죠? 마주보는 녀석들끼리 더해가지고 짝수가 된다는 건 뭐야? 짝수끼리 더하든 아니면 홀수하고 홀수를 더하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존재하도록 시비를 걸고 있는 게 느껴져야 돼, 이게 지금. 이런 애들이 존재하도록 하래요. 그럼 우리가 읽을 땐 이걸 어떻게 읽는 거야? 아, 이렇게 더해가지고 짝수가 되는 애들이 존재하도록? 웃기고 있네, 진짜. 존재하도록? 뭐 몇 개 존재하도록? 한 개 존재하도록, 두 개 존재하도록, 세 개 존재하도록, 뭐 몇 개 존재하도록. 이렇게 나눠서 풀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이렇게 나눠 보니까 어때? 또 분류가 많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런 게 하나도 없는 빵개인 걸 빼면 되잖아, 빵개인 거.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게 없는 경우를 빼면 되지.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가 결국 또 뭐야? 짝수하고 홀수 조합이란 얘기죠. 하면 된단 말이야. 자,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1, 3, 5 홀수 3개 하고 2, 4, 6 짝수 3개 이렇게 있다 이거지. 그러면 짝수랑 홀수랑 조합이 돼서 배치되는 경우를 전체에서 뺀다. 자, 6개의 숫자를 원순열을 배열하는 방법 어떻게 된다? 고정 배치 후 나머지 배열 5팩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원순열. 자, 이제 해볼게. 얘들아, 우리 이런 거 한 적 있는데, 남학생 4명하고 여학생 4명을 4커플로 만드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에이, 고민하는 것부터 일단 틀렸어. 뭘 고민하는 거야 지금? 남학생 4명이랑 여학생 4명을 커플로 만드는 방법. 남학생 4명을 놓고 여학생 4명이 가서 배열하면 되는 거지. 몇 가지? 4팩. 그렇게 대답해야지. 남자는 여자 넷을 커플로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4팩토리얼. 다시 갑니다. 홀수 3개와 짝수 3개를 하나씩 매칭시키는 방법 몇 가지? 3팩. 그렇게 대답해야지. 3팩.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의 경우의 수로 이렇게 한 짝이 되고, 이렇게 한 짝이 되고, 이렇게 한 짝이 됐다 라고 치는 거지. 그래 놓고 이 세 줄을 여기 세 줄에 갖다 넣겠다 이거야. 첫 번째 1, 2 라인부터 갖다 넣을게. 몇 가지? 여기 세 개의 라인에 처음에 1, 2를 넣는 방법 몇 가지? 몇 가지? 뭘 고민해? 한 가지지. 원순열인데. 다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달라? 그죠? 근데 저 녀석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3, 4와 5, 6은 이제 구분이 되는 두 라인에 들어가는 거니까 곱하기 얼마? 2. 그리고 3, 4, 5, 6이 어떻게 되고 있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2에. 저 화면 답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 근데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보면 돼. 만약에 이런 문제 수능에 나오면 앞쪽에 나올 거야. 우리가 뒤쪽에 만나는 경우의 수 문제는 다 무슨 문제라 했어? 분류를 많이 하는 거. 케이스 나눠가지고 노가다의 느낌이 강한 그런 문제를 기대하는 거지. 이런 거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뭐 나오면 뭐 맞추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요거까지 해서 준킬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30번 문제가 약간 킬러의 성향을 띄고 있는데, 물론 뭐 엄청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초월함수의 그래프 쪽으로 되게 잘 출제된 문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최근에 배웠잖아. 최근에 배워서 조금 더 낯설었을 수도 있고,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한 사람들만 봐주도록 할게요. 공식적인 해설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이제 2회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 친구들도 수고했습니다. 안녕.